방송 관리 자, 시작할까요? 네, 오늘 이틀째 날인데 여러분이 몇 명은 이제 재미없어 하는 것 같아서 강의에 집중 안 하면서 딴 일을 할 수 있는 것도 준비를 했어요. 그러니까 너무 지루해하지 마세요. 자, 오늘 두 번째 시간이고 뭐 간단하게 어제 말했던 거를 리뷰를 하겠어요. 예. 어제 제가 무슨 얘기 했었죠? 무슨 얘기 했죠? 기억이 나요? 예. 공민수? 딱 안 왔어요? 공민수? 예, 쪽집게네. 김재천? 역시 안 왔어요? 이게 맞나요? 이수현? 용하게 맞추는 것 같아요. 그렇죠? 백진호? 백진호? 예. 어제 제가 무슨 얘기 했었어요? 기억에 남는 게 있어요, 혹시? 전혀 남는 게 없다? 적자 생존. 네, 또 어떤 게 기억나요? 어떤 게 기억이 나요? 네, 하나 기억했으면 대단한 거예요. 예전에 제가 한 27살 때 선을 처음 봤었어요. 어머니께서 선을 보러 가라 그래가지고 선을 보러 갔는데 나온 여자분이 어떤 책을 읽느냐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제가 명심보감이랑 책은담을 열심히 읽고 있었어요. 막 공자왈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군자가 어쩌고. 그래서 그런 걸 읽고 있다고 했더니 그 여자분이 그런 종류의 책을 읽는 사람을 굉장히 싫어했나 봐요. 그래가지고 저보고 딱 이렇게 삐딱한 표정을 짓더니 갑자기 어제 읽으신 부분 한번 읊어보시죠 그러는 거예요. 아니 그 순간 멘붕이 온 거예요. 그래서 기억이 하나도 안 났어요. 그랬더니 또 이런 말을 했어요. 기억도 못 하실 거 왜 읽으세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저는 무슨 일만 있으면은 누가 예를 들면 오늘 교실을 나가잖아요. 근데 누가 제 멱살을 잡고 도대체 넌 배운 게 뭐야? 그러면은 한 가지는 돼야겠다. 항상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쨌든 한 가지 됐어요. 적자 생존. 네. 김정원 어디 있어요? 네, 어제 기억나는 거 뭐 있어요? 아이 그런 거 말고 네, 한번 말했어요. 네. 전문가에 대해 말씀해주시면 응? 아니요 네. 뭔가 많이 얘기한 것 같은데 기억이 안 남죠? 아니요 기억이 남았어요. 어떤 게 그러니까 어떤 게? 너무 많아서 딱히 뭐 안 들려. 너무 많이 기억나서 뭔가 하나만요? 네, 아무거나 하나만. 중요도는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만. 자기소개서 말씀하신 거예요? 자기소개서. 네, 리뷰만 하다가 끝장을 볼 수 없으니까 제가 생각할 때 어제 여러분이 기억에 남았으면 하는 거는 사실은 이거예요. 뭐였죠? 네, 여러분이 살면서 하고 싶은 일을 해야 되고 또 하나는 공동체에 대해서 항상 기억을 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도 있지만 이게 자아실현의 욕구, 뭐 자존심, 뭐 자존감 이런 것도 되고요. 그 다음에 소속감, 사랑의 욕구, 이게 공동체에 기여하면서 얻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항상 저걸 잊지 마세요. 알겠어요? 사실 저는 저게 더 기억에 남았으면 했는데 전달을 잘 못한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또 여러분이 앞으로 어떤 시대를 살아갈지를 잘 생각해서 여러분이 어디에 살고 있고 앞으로 여러분이 살아갈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 잘 보고 나름대로 판단하세요. 물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물론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길로 갔어요. 여러분 나름대로 앞으로 세계가 어떻게 변해갈 것이고 따라서 내가 어떤 일을 주도적으로 하면서 살고 싶은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말했지만 뭐 구석기 신석기 이렇게 해서 결국은 플라스틱의 시대에 살고 있다고 생각해서 여러분이 예를 들면 뭐 많이 관심 있는 게 그런 거잖아요. 플라스틱으로 반도체를 만들어서 뭐 다양한 모양으로 뭐 어떤 새로운 전자제품이라든가 이런 걸 만들어서 인류의 삶을 더 풍요롭게 해주겠다. 이렇게 여러분이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설명드리는 것 그리고 앞으로 다음 주, 그 다음 주에 주로 전자, 전기, 컴퓨터공학과 교수님들이 설명을 해드릴 거는 그들이 생각하는 미래고 그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제 그 길에 가 있는 거죠. 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잘 참고를 해주면 되겠어요.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나름대로
지금 어떤 시대를 살고 있고 여러분이 어떤 시대를 살아갈 것이고 그래서 어디에 크게 기여하고 싶고 어디서 여러분이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살지 한번 잘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건 간단한 충고인데요. 이런 거예요. 제가 포항공대에 있어 보니까 학생들이 뭐랄까 아까 그 두 번째 피라미드의 두 번째 있던 게 어떻게 보면 자존감에 관한 건데 그게 상당히 떨어져 있는 친구들을 많이 봤어요. 여러분 중에서도 좀 그런 학생들이 있나요? 나는 굉장히 공부를 잘해서 서울과학고로 왔더니 전교 1등을 못하고 있어요. 열받죠, 그렇죠? 예, 그런 친구들을 많이 봤어요. 그래서 제가 포항공대에서 놀랐던 게 뭐냐면 그러니까 과에서죠. 자기 과에서 공부를 굉장히 자기가 잘하는 축에 속하지 않으니까 일부러 공부를 안 해요. 그러니까 동아리 활동 이런 것만 해요. 그래서 이제 이리 와 그래가지고 제가 물어봤어요. 그래서 취조를 했더니 결국은 그 학생의 그 마음에는 어떤 게 깔려 있냐면 나는 동아리 활동이나 이런 걸 위해서 열심히 뛰다 보니까 시간이 없어서 공부를 안 해서 성적이 안 나올 뿐이지 사실은 하면 잘할 수 있다. 라는 거를 이제 자기 어떻게 보면 자기 기만이죠. 자기 기만으로 깔고 있더라고요. 노력을 안 해요. 혹시 여러분 그러고 있는 건 아니죠? 주의하셔야 돼요. 그래서 잠깐만 요 얘기를 하고 지나가려고 해요. 이게 뭐죠? 정규분포요. 네, 정규분포예요. 벨 커브라고 해요. 벨 모양으로 생겼다고. 벨 쉐이프트 커브, 벨 커브라고 하는데 이게 이런 분포를 따르는 게 굉장히 많아요. 그 중에서 제가 오늘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그 신피질이라는 거예요. 잠깐만 얘기할 거예요. 신피질이 뭐죠? 신피질 못 들어봤어요? 예, 뇌에 있죠. 뇌에 보면은 제일 겉에 포유류 중에서 특히 영장류가 굉장히 두꺼운데 뇌의 겉쪽에 있는 게 신피질이고 그 안이 구피질이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파충류의 뇌 이렇게 가는데 신피질의 분포도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놀랍게도 학문적인 거를 찾아봤더니 예를 들면 예전에는 그 아인슈타인도 그랬지만 가우스도 그랬고 죽으면은 사람들이 그때 시신을 기증받아서 이렇게 뇌를 열어보고 많이 했어요. 그랬더니 가우스도 이 신피질이 굉장히 다른 사람들보다 잘 발달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아마도 여러분도 신피질의 분포에 있어서는 한 이쯤 되지 않을까. 근데 문제는 이제 이런 사람들을 이렇게 모아놨어요. 잘라가지고. 그러면 분포가 어떻게 돼요? 분포가 이렇게 생길 수밖에 없어요. 이런 거를 뭐라고 하죠? 이거를 전체를 1로 놓고 이제 또 퍼센트를 따지는 거를 조건부 확률이라고 하죠. 수학 시간에 배웠죠, 그렇죠? 여러분들이 그래서 이제 여기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여기서도 또 예를 들면 이쯤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막 이런 생각을 해요. 근데 잘 안 그래요. 그렇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쉽지 않아요. 그런데 어떤 학생들은 보면은 어떻게 되냐면 자존심이 너무 세가지고 그렇죠? 자존감을 높이는 방법으로 공부를 일부러 안 하더라고요. 대학에서. 나중에 대학 가서 혹시 그런 친구가 생기잖아요. 여러분 서울과학고 친구인데 같이 같은 학교에 갔는데 대학 가서 해보더니 막 애가 갑자기 공부를 안 하기 시작하는데 걱정이 돼요. 그러면 꼭 이 얘기를 해주세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주의할 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여전히 이런 분포에서 여기 있어요. 굉장히 소위 말해서 기프티드라고 그러죠. 여러분 같은 학생들을. 선물을 받았어요. 태어날 때 정말 좋은 거죠. 운이 좋았어요. 여러분이 물론 노력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근데 노력을 안 하면 이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겨요. 요거 한번 볼까요? 이 사람이 누구예요? 응? 이 사람 누구죠? 파스칼. 어떻게 알았어요? 잘 찍는 학생이에요. 그렇죠? 자, 이 파스칼인데 이 사람이 이제 어디 찾아보니까 그 세계적인 수학자 중에서 더 위대한 수학자가 될 수 있었는데 못된 사람 중에 한 명이래요. 그래서 왜 그러냐고 찾아봤더니 이게 정설은 아닌데 이 사람이 이제 마차를 타고 가는데 이렇게 절벽에 떨어질 뻔했대요. 마차가. 근데 이제 이 사람이 뭐라고 생각했냐면 이게 신이 이제 나를 보호하사 내가 안 죽은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는 이 파스칼이 이제 남은 생을 포교 활동을 하기로 결심을 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자기가 이제 수학을 했잖아요. 그래서 어떤 걸 했겠어요? 그래서 이제 신이 존재한다는 것을 수학적으로 증명하려고 그랬어요. 그렇잖아요. 자기가 특기가 수학이니까 신이 존재한다는 걸 증명하면 사람들한테 설득하기 쉬울 거 아니에요. 포교를 하려고 그러는데 잘 안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사람이 그래서 증명에 성공했나요? 했으면 우리가 알고 있겠죠, 그렇죠? 예, Pascal's proof of existence of 뭐 이렇게 예, 잘 안 됐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떤 방법을 썼냐면은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오늘 예, 그래서 잠깐만요. 어떤 식으로 했냐면 이렇게 표를 만들었어요. 일종의. 물론 그 사람이 표를 만들진 않았는데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여기 이게 신이 이게 없다, 있다 이렇게 해놓고 여기는 이제 내가 믿는다, 안 믿는다 이렇게 해서 어떤 거죠 이게 일종의? 수학에서 이런 거 하는 걸 뭐라 그래요? 게임이라고 하죠. 게임. 예, 게임 디어레틱 어프로치를 했어요. 요즘 말로 하면. 게임 이론적 어프로치를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내가 열심히 믿으면서 살아요. 착하게 막 기부도 많이 하고 세상도 좋고. 그런데 신이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소위 말해서 이제 천국에 가죠. 그래서 야 신난다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예, 맞아요? 예. 그다음에 열심히 믿었는데 사후에 신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뭐 상을 못 받아요. 그래도 뭐 나쁘지 않아요. 그렇죠? 멋있게 살았어요. 예. 자, 그런데 이제 안 믿으면서 막 굉장히 사악하게 살았어요. 그렇죠? 예. 그때 신이 딱 없어요. 그러면 물론 신나겠죠. 그렇죠? 예. 그런데 안 믿었는데 신이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망하는 거죠. 그렇죠? 큰일 난 거죠. 제가 이모티콘을 그릴 수 있으면 그리고 싶은데 그 능력은 안 되고. 그러면서 이제 파스칼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문제는 신이 있는지 없는지 모를 거 아니에요. 있는지 없는지 몰라요. 그런데 내가 이제 안 믿었어요. 안 믿었는데 신이 있으면 최악이 생기죠. 그렇죠? 근데 내가 믿고 열심히 살았는데 있든 없든 어쨌든 괜찮게 살잖아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따라서 믿고 착하게 사는 게 좋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네. 굉장히 설득력이 있지 않아요? 이 표 자체. 없어요? 예. 그래서 없다는 학생은 왜 없는지 좀 얘기해 줄게요. 왜 없어요? 왜 없어요? 예. 앞에 있는 학생들만 자꾸 물어보는 것 같은데. 송창근? 네. 고개를 흔든 것 같은데. 예, 왜 설득력이 없어요? 신이 자기 믿는 사람을 좋아할 거라는 크게. 신이 자기를 믿는 사람을 좋아할 거라는 부담이 신이 자기를 믿는 사람을 구할 거라고 좀 반동 기질 있는 사람을 좋아할 수 있다. 반골 기질이 있는 사람을 좋아할 수도 있다. 뭐 악행을 저지르는 사람, 뭐 무슨 호박에 말뚝 박고 뭐 이런 사람들 놀부 얘기죠. 안 그럴 것 같은데. 예. 또 강지호 안 왔나요? 김현규? 네. 자, 왜 설득력이 없어요 이게? 맞는 것 같은데. 맞는 것 같아요. 네. 예. 제가 이 얘기 할 때마다 그 일부 학생들이 저 교수 저기 교회 가라고 설득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저는 교회 안 다녀요. 안준현? 예. 뭐가 문제죠? 문제가 있는 것 같죠, 그렇죠? 이 말이 맞다면 다들 이렇게 신을 믿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신을 믿었지만 신이 없었을 때 너무 귀찮아요. 너무 귀찮아요? 착하게 사는 게 귀찮은 것 같진 않은데. 예, 또 이상한 엉뚱한 얘기를 하네요. 이한솔? 네. 신을 안 믿는다고 예? 신을 안 믿는다고 나쁘게 사는 것 같아요. 반드시 그런 건 아니다. 근데 그 파스칼이 살던 시대 그 기독교는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교회를 안 가고 이러면은 그냥 무조건 지옥에 가는 걸로 다 이렇게 그런 식으로 설명을 했어요. 예. 그러니까 착하게 사는 문제가 아니에요. 안 믿으면 그냥 바로 지옥이에요. 그렇죠? 신이 그래서, 기독교의 신이라는 예? 신이 기독교의 신이라는 거죠. 이제 답이 비슷하게 나오네요. 그렇죠? 예, 사실은 이게 이제 좀 잘 지적을 했는데 이 사람이 이제 뭘 잘못했냐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이 이제 수학을 할 때 이게 뭘 정의를 하잖아요. 정의를 하고 나면 뭘 확인해야 되죠? 두
두 가지를 확인을 해야 돼요. 첫 번째는 existence죠. 존재하는가. 그 다음에 이제 요거를 찾아야죠. 그렇죠? 그러니까 존재하지 않는 것을 정해봤자 그 다음부터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예. 그러니까 수학적으로도 존재하지 않는 게 있을 수 있죠. 예.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체크를 해야 돼요. 이게 하나인지 여러 개인지. 파스칼의 문제점은 뭐냐면 파스칼이 당시에 당대 최고의 수학자였는데도 요까지는 하는 거예요. 처음에 existence를 증명하려고 했으니까. 근데 여기서 이제 existence 증명이 안 되니까 자기 논지를 펴기 위해서 실수한 게 뭐냐면 요거 체크를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파스칼이 믿던 신 말고도 줄줄이 다른 신이 있어요. 그러면 스토리가 완전히 바뀌잖아요. 이 얘기를 왜 하냐면은 별로 관련은 없어 보이지만 사실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문제가 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일부 학생들이 그러니까 내가 이공계가 적성이 아닌 것 같다 이런 소리를 막 해요. 아니면은 이게 뭔가 발을 잘못 디딘 것 같다. 2점대가 4학년이면 큰일이죠. 곧 졸업을 하는데. 보니까 이제 이 친구가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어딘가에 이제 적성이 있어요. 어떻게 정의를 했냐면 적성을 이렇게 정의를 했더라고요. 주위 친구들에 비해서 전혀 노력하지 않고도 거의 같은 정도로 잘해요. 초등학교 때 여러분들 거의 다 그랬을 거예요. 뭐 수학, 과학 이런 거는. 예. 한때 저도 저랬어요. 지금은 안 그래 보이지만 한때 저도 저런 사람이었어요. 아니면 적게 노력하고도 그들보다 잘해요. 어떤 분야를. 예를 들면 수학. 예. 주위 친구들만큼 노력하니까 거의 지존이에요. 그렇죠? 뭐 따를 자가 없어요. 예. 이런 분야라고 정의하면은 지금은 있는 것 같잖아요. 적성이란 없어요. 예. 왜냐면 아까 제가 그 정교분포 그렸죠. 그렇죠? 정교분포 그려놓고 저기 여러분이 거기 라이트 테일에 있다 그랬잖아요. 오른쪽 꼬리에. 예, 그렇게 생각하면 이런 거는 이제 앞으로 없어요. 아마 지금 일부 친구들은 여기 있는 학생들은 이런 거 이미 느끼고 있을 거예요. 대학 가면 더 하죠. 예, 대학 가면 더 해요. 예. 여러분들 이렇게 적성이라고 생각하면 큰일 나요. 근데 적성을 좀 다르게 정의해요. 최선의 노력을 다했을 때, 알겠어요? 열심히 해서 상당히 많은 주위 사람들보다 잘할 수 있는. 다 모든 사람일 필요가 없어요. 상당히 많은. 네. 이렇게 정의하면 있어요. 항상 있어요. 놀랍게도. 그리고 이게 유일하지 않아요. 여러 개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얘기를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너무 뭐랄까 이렇게 뭐 유니크니스 도그마에 빠져 있어요. 그러니까 적성이란 존재할 거고 내가 그걸 딱 찾으면은 조금만 열심히 하면 막 너무너무 잘할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막 계속 파랑새 찾는 사람처럼 찾아다녀요. 돌고 돌다 보면 집에 와 있죠. 그렇죠? 예. 예, 그렇게 되지 말라는 거예요. 대학 가서도 그렇고. 예. 지금은 잘 못 느낄지도 모르고 어떤 친구들은 이미 느끼고 있는 친구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예, 그런데 오늘 사실 제가 전하고 싶은 메시지는 이거예요. 여러분이 나중에 적성이라든가 내가 하고 싶은 일 이런 걸 찾을 때 알겠어요? 그게 하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은 절대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 개가 있고 어떻게 보면은 그 여러 개 중에서 여러분이 우연히 선택하게 될지도 몰라요. 여러분 진로를. 예를 들면 저는 전자전기공학이 앞으로 유망할 거다 이런 조언들도 많이 듣고 들어보니까 그런 것 같았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뭘 해야 될지 몰랐어요. 심지어 대학원에 석사 1학년을 들어가서도 뭘 해야 될지 몰랐어요. 다만 뭘 하기 싫다는 건 알았어요. 왜냐하면 제가 최선의 노력을 다했는데 대부분의 친구들보다 못하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는 안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근데 나머지는 뭐 열심히 하면 되더라고요. 열심히 안 해보면 몰라요. 그렇죠? 열심히 해봐야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그냥 제가 통신을 전공하지만 굉장히 우연하게 전공하게 됐어요. 실제로 많은 사람이 그럴 거예요. 뭐 어쩌면 내일 좀 설명하겠지만 그 페이스북을 만든 사람이 마이크 저커버그? 네. 그 사람한테 누가 인터뷰를 했대요. 그랬더니 그냥 취미 삼아 한번 만들어봤는데 성공해서 그 길로 갔다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무슨 소셜 미디어를 만들어서 SNS 뭐를 만들어서 성공하겠다고 해서 그 길로 간 게 아니에요. 우연히 만들었다가 성공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의를 해야 돼요. 하나밖에 없다고 자꾸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재작년인가에 저희 그 인포메이션 티어리 어워드를 받으신 그 교수님이 이제 자기가 강연을 하는데
마지막에 이제 그 후배들한테 했던 말이 뭐냐면 자기가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굉장히 그 자기가 뭐 열심히 한 것도 있었지만 또 두 가지가 있었다는 거예요. 우연히도 자기가 이 분야에서 right time에, right place에 있었다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맞는 시간에 맞는 장소에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이 적성을 여러 개를 찾아야 돼요. 그러다 보면 여러분이 어느 위치에 딱 있는데 그 위치에서 그 위치가 right time이고 right place인 것이 있어요. 그걸 하셔야 돼요. 알겠어요? 네, 너무 하나만 있다고 생각하지 말고. 참고로 요걸 한마디 더 해주려 그래요. 저는 이제 누가 조언을 해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대학 갔을 때. 그래서 대학을 딱 가가지고는 수학은 더 이상 배울 게 없다고 생각했어요. 고등학교 때 배운 걸로 모든 일을 할 수 있다 이런 착각에 빠져 있었어요. 그래서 막 학교에서 막 이렇게 뭐 스틸즈 인터그랄 이런 거 가르쳐 주는데도 막 그냥 삼중적분 막 해가지고 막 x, dx, dy, dz 막 해서 막 풀다가 시험 시간에 시간이 모자라고 막 이랬었어요. 대학교 1학년 때. 근데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볼 게 이거예요. 이 책 들어봤죠? 아웃라이어라는 책. 안 들어봤어요? 네, 말콤 글래드웰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여기서 이제 1만 시간 법칙이라는 게 나와요. 그래서 1만 시간이 얼마나 되냐면 이 사람이 뭐라고 했냐면 만약에 하루에 3시간씩 여러분이 피아노 연습을 해요. 그럼 7일이면 한 21시간이지만 20시간이라고 합시다. 그럼 1년이 한 52주쯤 되죠. 그럼 1년이 하면 한 1000시간쯤 돼요. 10년 하면 한 10,000시간이 되는데 어떤 일에 굉장히 능통해서 소위 말해서 전문가쯤 되려면 한 1만 시간을 투자해야 된대요. 10년을 하면은. 그래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초등학교 한 3학년 때부터 공부를 했다고 합시다. 1학년 때는 그냥 거의 의식이 없다고 하고. 그러면 이렇게 하면은, 한 10년쯤 되죠. 그렇죠? 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하면 전문가가 되지 않아요. 그렇죠? 네, 전문가가 되지 않고, 대학교 1학년 때부터 박사할 때까지 한 10년 정도 들어요. 보세요. 학부 4학년, 4년, 석사 2년. 박사는 4년 이상 걸려요, 보통.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여러분이 이제 20년 동안 공부를 해야 되면은 반쯤 와 있어요. 아니면 반도 안 와 있고, 고등학교 1학년이면. 아직 굉장히 멀었어요. 그리고 이 박사라는 시간을 자세히 보면은 이제 박사 때는 보세요. 하루에 만약 8시간을 해요. 주말은 좀 쉰다고 합시다. 그래서 월화수목 금만 열심히 해요. 52주를 해요. 4.8년을 하면 한 10,000시간쯤 돼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박사가 되면서 요 박사 4년 정도 하면은 전문가가 돼요. 사실은 석사 때까지만 해도 전문가라고 하기 굉장히 힘들어요. 근데 문제는 여러분들이 이제 너무 지쳐 있는 것 같더라고요. 대학 와서 이제 손을 놓거나 하는 학생들이 있어요. 자존심 때문에 공부를 안 하거나 아니면 어딘가에 적성이라는 파랑새가 있다고 생각하고는 조금만 하면 막 구루가 될 그런 걸 막 찾아 헤매요. 근데 안 그렇거든요. 여러분이 이 기간 동안에 굉장히 열심히 계속해서 노력을 해야 돼요. 그래야 사실 전문가가 돼요. 마지막으로 이제 이 말을 하고 싶은데 여기 뭐가 들어갈 것 같아요? 여러분이 보면 성적에 너무 신경을 쓰더라고요. 그러니까 성적에 내가 몇 등하고 학점이 얼마고. 근데 그런 것보다는 당장의 성적보다는 장기적인 성장이 훨씬 중요해요. 10년을 공부할 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여러분이 고등학교 졸업하고도 10년 동안 노력해야지 전문가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이제 뭐 점수 따는 거, 예를 들면 졸업만 하면 되고 A뿔만 받으면 되고 뭐 자꾸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러면 제대로 성장이 안 돼요. 전문가가 별로 그냥 적당한 전문가가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무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이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에게 계속 물을 주고 꾸준하게 잘하세요. 그래야지 전문가가 돼요. 당장 지금 성적이 내가 마음에 안 들고 서울과학부에서 전교 1등이 아니고 스트레스 받을 필요가 없어요. 꾸준히 노력하면 다 돼요. 얼마 전에 우리 포항공대 전자과에서 신임 교원을 채용하기 위해서 인터뷰를 막 하다가 어떤 교수님이 학부 때 성적이 너무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질문을 했어요. 인터뷰할 때. 학부 때 성적이 이렇게 안 좋으신데 이게 학생들한테 나중에 모범이 되지 않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했더니 옆에 있던 교수님 한 분이, 저희 포항공대 교수님 한 분이 내 성적보단 더 좋다, 학부 때. 예. 이런 말을 하셨어요. 그러시면서 이렇게 한마디 날리셨어요. 나는 성적에 신경 안 쓰고
열심히 공부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제대로 공부하면은 굉장히 좋은 업적을 막 남기시는 거예요. 참고로 그 교수님은 얼마 전에 무슨 뭐 센서 같은 거 새로운 서킷을 만드셔가지고 뭐 저널의 표지 논문으로도 막 싣고 그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너무 지금 성적, 단기간의 성적 이렇게 신경 쓰지 말고 성적 하지 말고 여러분이 성장하는 데 신경을 써주세요. 그러면 돼요. 자, 잔소리가 너무 많았죠. 자, 그다음에 이제 드디어 강의가 재미없는 학생들을 위해서 강의 재미없어요, 그렇죠? 보니까 그냥 신청했는데 쓸데없는 소리만 하고 있고 도대체 수학과 물리는 언제 얘기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학생들을 위해서 제가 이번 겨울에 그렇죠, 10월인가요? 11월에 했던 포항고대 전자전기공학과 전공 적합성 문제를 가져왔어요. 이 제가 낸 문제예요, 제가. 자, 한번 풀어볼래요? 참고로 요 문제만 15분이 아니고 요 뒤에 한 문제 더 있어요. 그래서 두 문제가 15분인데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이 딱 면접을 보러 가잖아요. 그러면 일로 와 그래가지고 책상에다가 이렇게 요런 그 코팅한 거에다가 앞뒤로 문제를 하나씩 해가지고 줘요. 그냥 연습장이랑 연필이랑. 그러면 15분 동안 여러분이 열심히 이제 메모를 해 가요. 그러면 이제 좀 있으면 들어와 그러면은 딱 가면은 교수 2명이 앉아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화이트보드에 놓고는 이제 이걸 설명을 하는 거예요. 15분 내에 끝내야 돼요. 자, 문제는 다 읽었나요? 네, 사진을 찍어도 돼요. 사실은 나눠주지만 말라고 했으니까. 이거 가지고 제가 30분 주지는 못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다 읽었죠. 여기는 다 읽었어요. 이 문제랑 이 문제는 제가 안 했고 이 문제는 이제 저희 김병섭 교수님이 내셨는데 이렇게 두 개였어요. 그래서 재미없는 학생들은 이제 이걸 열심히 풀고 그 다음에 쉬는 시간을 한 11시 한 20분쯤 가질 테니까 그때 얘기하자고요. 그때까지 강의 안 들어도 돼요. 그렇죠? 이거 한번 풀어보세요. 됐나요? 다? 네. 전부 이거 풀고 있는 건 아니죠? 자, 해보세요. 예. 자, 시작합시다. 그래서 이제 통신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통신 얘기를 좀 하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왜 커뮤니케이션을 하느냐에 대해서 소통하다라는 뜻도 되죠. 커뮤니케이션은. 커뮤니케이트가 소통하다라는 뜻도 돼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왜 커뮤니케이션을 하죠? 왜 소통을 해요? 우리가. 이승은? 네. 우리가 소통을 하는 이유는 뭐죠?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이유는? 네. 그건 이제 좀 약간은 인문학적인 접근인 것 같아요. 전기전자 하면서 커뮤니케이션 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인포메이션에 임밸런스가 있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제가 뭐 A라는 사람한테 어떤 뭐 정보를 준다. 예를 들면 뭐 주식 시세를 알려줘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그걸 뭐 오늘 시세가 어떻게 되는지 몰랐어요. 예를 들면 어제 중국 증시가 폭락했어요. 전혀 모르고 살고 있었어요. 얘기를 해줘요. 정보가 균형이 맞지 않기 때문에 생기죠. 정보가 균형이 맞지 않으면 어떤 일이 생겨요? 정보의 균형이 없으면. 나는 알고 있는데 상대는 몰라요. 어떤 가장 큰 문제가 생기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 대표적인 게 이거예요. 요거 한번 맞춰볼래요? 제가 그림을 하나 보여줄 텐데 이게 무슨 그림인지 한번 맞춰보세요. 자, 나갑니다. 이게 뭐예요? 응? 바벨탑, 맞아요. 이게 1563년 그림이래요. 상당히 잘 그렸어요. 근데 이 바벨탑인데 바벨탑이 무너졌죠. 왜 무너졌어요? 그 얘기 아는 사람이 있어요? 언어를 다 다르게 만들어서 네. 인간들이 오만 네. 그러니까 이게 자꾸 높이 지으니까 어쭈구리 도전하는데 하면서 어떻게 했어요? 여기서 이제 저는 좀 이해가 안 가는데 제가 신이었으면 뭐 지진을 일으킨다거나 뭐 이렇게 UFO들을 보낸다거나 해야 될 것 같은데 굉장히 단순한 방법을 썼어요. 어떻게 했냐면 지금 지적을 했듯이 이 건설하는 사람들의 언어를 다 다르게 만들었어요. 언어를 다 다르게 만들면은 습득하는 데 시간이 걸리겠죠. 처음에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는 거예요. 커뮤니케이션이 안 돼서 결국은 무너지죠. 실제로 이런 일이 미 항공우주국에서 발생을 했어요. 여러분이 최근에 뉴스 중에 작년 뉴스 중에 뭐 소행성 세레스에 뭐 위성이 착륙해서 스페이스 프로브가 착륙해서 뭐 땅 파고 뭐 이런 거 했잖아요. 그게 사실은 한 10년쯤 전에 이미 계획이 돼 있었어요. 네. 그런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정말 탐사선 하나가 우주로 날아가 버렸어요.
네. 그래서 분석을 했어요. 그랬더니 다 그 MKS 단위를 쓰는데 한 팀이 그 피트, 뭐 파운드 이런 걸로 다 계산을 해놨더래요. 그러니까 이게 소통이 안 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는 MKS 단위로 하자 그랬는데 뭐 피트 이렇게 하면 어떤 일이 생기겠어요? 인치 뭐 이렇게 쓰면 완전히 이제 정말 우주로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커뮤니케이션이라는 것은 결국 뭐냐면 기본적으로 그 공학자가 생각할 때는 인포메이션의 임밸런스가 있을 때 그거를 이제 균형을 맞춰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마치 물이 어때요?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흐르는 것처럼 이렇게 인포메이션이 흘러야지 이 사회가 제대로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예전에 long distance communication 장거리 통신은 어떻게 됐었는지 한번 확인을 좀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가까이 있으면 그냥 말을 해주면 되죠. 멀리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멀리 있으면 영화 같은 거 쓰면 특히 전화기 없을 때 어떻게 했었는지 한번 봅시다. 처음에 이제 이 통신이 중요한 게 뭐냐면 실제로 무선 통신도 나중에 히스토리를 보면 알겠지만 그 군대에서 이렇게 작전을 할 때 굉장히 중요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높은 데서 이렇게 지휘관이 보면서 저쪽 부대 이쪽 움직이고 뭐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뭐 저쪽이 무너지고 그러면.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워키토키 이런 게 없었어요 옛날에. 그래서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옛날에? 뭐 깃발로 이렇게 해요? 예. 그렇게 안 하고 이런 사람을 썼대요. 호모의 일리아드에 50명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사람이 있었대요. 이 사람 이름이 스탠토래요. 스탠토. 그래서 영어 잘하는 학생은 비슷한 단어를 들어본 것 같은데 이럴 거예요. 영어 단어에 스탠토로스인가 하는 단어가 있는데 목소리가 큰 이런 단어예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을 가지고 막 이렇게 그리스군이 이겼죠. 맞아요? 일리아드에 따르면 그리스군이 이기죠. 왜 트로이 얘기 있잖아요. 왜 그 목마 나오고 했던 거. 그게 일리아드예요. 이겼는데 문제는 이 사람이 영원히 살지 않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50명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사람이 또 나와야 되는데 잘 없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했겠어요 그 다음에? 그 다음에는 이런 걸 만들었대요. 여기 보면 여기 사람이 있고요. 뒤에는 잘 안 보일 텐데 사람이 있고 여기 보면 호은 같은 걸 이렇게 만들어서 이게 소리가 이쪽 방향으로만 나가게 이렇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오래된 이렇게 양각이라고 하나요? 그거예요. 네. 그래서 여기도 이름도 스탠토포닉 튜브 이렇게 스탠토 소리 내는 튜브 이렇게 이런 걸 썼대요. 근데 문제는 이렇게 해봤자 뭐 그냥 한 1km는 어쩌면 되겠죠. 네. 소용이 없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했겠어요? 그 다음부터 멀리 있는 데다가 할 때는 아까 잠깐 나왔듯이 예를 들면 이런 걸 했어요. 그게 뭐죠? 이런 걸 파발마라고 하죠. 그렇죠? 예. 참고로 이거는 제가 찍은 사진은 아닌데 이게 어딜 것 같아요? 이거? 지하철 어디? 지하철 어디? 깔로 봐서 어딜 것 같아요? 지하철 구파발역이에요. 맞아요. 구파발역이에요. 예. 거기에 이게 있어요. 예. 파발마예요. 근데 이게 너무 느리죠. 그렇죠? 그래서 아까도 잠깐 나왔듯이 이제 이렇게 봉수대를 만들어서 했는데 봉수대로 네트워크를 만들었는데 보면은 이렇게 문제가 생길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주선이 있고 부선들이 이렇게 막 있어요. 그런데 위키피디아 찾아보면 중국에서도 이걸 했고 우리나라에서도 했는데 한 460km 되는 거를 하루 이내에 다 전송할 수 있었대요. 정보를. 여기에 대해서 한번 봅시다. Long Distance Communication. 요거는 이제 모스 키이고 요건 넘어갑시다. 자, 요거 한번 생각해 봐요. 그래서 이게 아까 뭐라 그랬죠? 이게 봉수대라고 하죠. 남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때 행사를 해요. 자, 그럼 요게 질문이에요. 그래서 조선시대에 봉수대에 이 굴뚝인데 화두는 몇 개를 썼을까요? 혹시? 5개. 5개? 또 다른 생각이 있는 사람. 5개? 확실해요? 네. 네, 5개가 맞아요. 어떻게 그렇게 잘 알아요, 다들? 네, 저 뒤에 있는 학생도 5개라고 이렇게 손을 든 거예요? 아니면 5개라고 든 거예요? 네. 네, 5개가 있었어요. 그러면 이제 제가 질문을 할게요. 이거를 이제 지난 주말에도 중학교 2학년에 우리 조카한테 냈더니 틀렸어요. 봅시다. 요거 먼저 합시다. 근데 왜 봉수대라고 하는지 알아요? 한자를 알아야죠. 그래서 이게 봉자가 횃불봉이래요. 봉화할 때 횃불불 이런 뜻이래요. 그 다음에 연기 숫자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밤에는 횃불로, 낮에는 연기로 신호를 전달했기 때문에 봉수대라고 했다는데, 그래서 이게 너무 쉬운 문제인데 봉수대로 몇 개의 서로 다른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어요? 신호를. 5개? 4개? 수학적으로만 따지면 어떻게 돼요? 그냥 서로 다른 껐다 켰다 하는 거죠, 각각을. 그러니까 첫 번째 걸 껐다 켰다 하는 거에다 두 번째 걸 이렇게 하면 2의 5승 이렇게 되죠. 우리 조카가 5의 2승이라고 주장을 하더라고요, 처음에. 25개! 뭐 이렇게. 그래서, 예. 근데, 그래서 이걸 이제 궁금해서 이제, 이게 몇 개나 했을까 하고 봤더니, 그 용산에 가면은 전쟁기념관이라고 있죠. 거기에 있었어요. 이건 제가 찍은 사진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면, 하나, 둘, 셋, 넷, 5개까지 올려서, 평상시에는 하나를 항상 켜놓는데요. 그리고 이제 여기, 보면은, 글씨가 안 읽어져요. 하여튼 뭐, 위기 상황이에요. 그러면 이제, 올리는 연기, 불의 수가 늘어나는 거예요. 왜 그러면 여기 있네요, 그렇죠? 그래서 평상시에 하나 올리고 저기 국경에 나타나면 2개 올리고 접근 이건 무슨 뜻인지 모르겠어요. 나타나는 거랑 접근하는 거랑 어떻게 달라요? 철조망에 딱 가서 붙으면은 이제 그런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건 이제 넘었어요, 이렇게 넘었고 그다음에 이거는 막 전투가 벌어졌어요. 왜 이렇게 했을까요? 32개나 할 수 있는데. 멀리서 첫 번째 거나 두 번째 걸 켰는지 뭘 켰는지 모른다. 예. 그래서 이제 이게 뭐냐면 여러분이 잘 지적을 했는데 실제로 오류 정정 코딩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류가 일어날 수 있는데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코딩을 한 거예요. 한번 해볼까요? 어떻게 되나? 아까 제가 그 봉수할 때 봉이 뭐라 그랬죠? 횃불이죠. 예를 들면 이렇게 5개가 안 나오네. 5개의 굴뚝이 있는데 예를 들면은 우리가 하나만 켜는 게 몇 가지 있죠? 하나만 켜서 신호를 보내는 게 몇 가지 있어요, 본래? 5개가 있죠. 그렇잖아요. 1번만 켜고 뭐 다 끄고 2번만 켜고. 근데 밤에는 어떻게 되겠어요? 밤에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금음이에요. 그럼 깜깜할 거 아니에요? 멀리서 이제 불만 보이겠죠. 그러면 1번만 킨 건지 예를 들면 이게 이건지 X가 안 킨 거라고 합시다. 이건지 알아내려면 어떻게 했어요? 쉽지 않겠죠. 맞아요?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5개 중에서는 하나만 괜찮은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밤에 이게 구별이 잘 안 될 거 아니에요. 아까도 그림을 보면 알겠지만 거기 이렇게 연기는 이렇게 올라오지만 볼 수 있는 그 창 같은 건 조그맣게 있어요, 실제로. 불이 뭐 활활 밖으로 나오지 않는다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2개가 있는 거는 어떻게 돼요? 2개가 켜져 있는 거는. 이렇게 예를 들면 이렇게 붙어서 켜는 게 몇 개 있죠? 2개를 나란히 붙어서 켜는 게. 4가지. 네, 4가지 있는데 그 중에서도 또 1가지 정도밖에 안 되겠죠, 사실은. 왜냐하면 밤에 여전히 구별이 안 가니까. 2개면서 이제 이런 식으로 패턴이 되어 있는 것도 이제 3개인데, 그 중에서도 사실 하나밖에 안 되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되어 있는 것도 있겠죠. 근데 문제는 이렇게 보다 보면 이거랑 이거랑 구별이 잘 안 될 수도 있겠죠. 이렇게 켜는 거랑 어떻게 보면. 그래서 결국은 2개로 하는 것도 좀 곤란해요. 이렇게 해서 하다 보면은 실제로 몇 개 안 돼요. 쓸만한 게. 근데 너무 복잡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다 무시하고 이렇게 하자라고 한 것 같아요. 제가 기록은 못 찾아봤어요. 근데 제가 손으로 이렇게 해봤더니 대충 10개가 안 돼요. 구별이 쉽게 되는. 이런 거를 오류 정정 부호라고 해요. 실제로 여러분 그 CD나 DVD 플레이어에 보면은 이렇게 스크래치가 날 수 있잖아요. 그런데도 어느 정도까지는 뭐 괜찮죠. 어느 정도까지는. 물론 많이 나면은 읽어드려지지 않는데 그게 다 오류 정정 부호로 코딩이 돼 있어요. 그래서 몇 개가 오류가 생겨도 복구할 수 있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CD나 DVD 플레이어에 넣었을 때 그게 재생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뭐 시립도서관 이런 데도 DVD나 요즘 CD를 빌려주는데 가면은 특히 디즈니 거 빌려보면은 막 그 빌려간 부모들이 애들 보여줄 거 아니에요? 그럼 애들이 뭘 알아요? 막 이렇게 와 비비고 이래가지고 막 이렇게 스크래치가 굉장히 많이 나 있어요. 그런데 어느 정도까지는 이게 복구가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기서 있는 것처럼 32개를 보낼 수 있는데 실제로 5개만 쓰는 거예요. 그럼으로써 문제가 됐을 때 뭐 복구할 수 있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얘기는 이제 다음에 합시다. 자, 어쨌거나 그래서 이런 식으로 옛날에도 오류 정정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했어요, 사람들이. 그 다음에 아까 처음에 우리가 이제 커뮤니케이션 할 때 사람 목소리로 하는 거 이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 목소리로 커뮤니케이션 할 때 우리가 어떻게 신호를 내는지 한번 봅시다. 이게 사람 이제 이렇게 자른 거죠, 이렇게 자른 거예요. 소리가 어디서 나죠? 소리가 어디서 나요? 우리가 말로 스피치 커뮤니케이션 할 때 소리가 어디서 나요? 네, 여기서 난다고 이제 사람들이 생각하죠. 여기 보면은 성대라고 되어 있고, 그러니까 보컬 코드라고 해요, 영어로. 그래서 두 개의 막이 이렇게 있어요. 그러니까 기도 파이프가 있으면 막이 이렇게 있어가지고 약간 이렇게 생겼는데 이게 열렸다 닫혔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높은 소리를 내면 여기 딱 대고 있으면은 이렇게 진동이 좀 빨리 느껴지고 낮은 소리를 내면 좀 진동이 약하게 느껴져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소리가 여기서 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아요. 여기서는 진동만 만들어요. 주기적인 진동만. 그리고 그 주기적인 진동이 서로 다른 소리가 되는 거는 요 보컬 트랙트라고 하는데 혀라든가 입술, 그다음 심지어 이빨, 그다음에 비강 있죠. 이런 것까지 써서 이 소리를 여기서 나오는 신호를 바꿔요. 그래서 우리가 소리를 듣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어요. 예전에 제가 대학 다닐 때 김우석이란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 집에 전화하면은 항상 우석이니? 그러면은 동생인데요. 그래요. 항상. 그래서 다음에 사진을 봤더니 똑같이 생겼어요. 둘이. 예. 왜 그런 일이 생기냐면 가족들끼리는 어때요? 생긴 게 비슷하죠. 그러면 기도의 파이프의 사이즈도 비슷해요. 기도의 이 남자들이 왜 어릴 때는 막 높은 귀여운 소리를 내다가 청소년기 되면은 막 저음이 되면서 징그러워지잖아요, 목소리가. 그 이유가 파이프가 굵어지면서 이게 성대에 있는 막이 빨리 열렸다 닫혔다 못하니까 높은 소리를 못 내고 낮은 소리를 내는 거거든요. 그런데 거기다가 생긴 것도 비슷하다는 얘기는 뭐냐면 뭐 이게 얼굴에 보면 비강이라든가 턱, 이빨 이런 구조도 다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소리를 내면 어떻겠어요? 비슷한 소리가 나는 거예요. 똑같은 말을 하면. 이 얘기를 왜 하냐면은 이거 혹시 봤어요? 너무 오래된 영화인가? 예, 이 페이스 오프라는 영화예요. 예, 그래서 이 영화에 보면 어떻게 되냐면 아마 이 사람이 본래는 착한 사람이고 이 사람이 악당인데 하여튼 얘를 납치해 와요. 와가지고는 이제 잠입해서 들어가려고 이렇게 얼굴을 이렇게 가지고 떼서 페이스를 오프해서 이거 바꿔 치워요. 그 다음에 이제 목소리를 교정해야 되니까 여기다가 뭘 붙여요. 그런 거 여러분이 아마 이 영화에서도 봤죠. 이게 뭐죠? 이게 누구죠? 이 사람이? 예, 미션 임파서블이죠. 계속 나오더라고요. 여러 번. 그래서 거기 보면은 이제 이 사람으로 변장을 하기 위해서 목에다가 뭘 붙여요, 항상. 예, 그래가지고 몇 번 하고 나면 교정이 돼가지고 다 이렇게 목소리가 변해요. 근데 여러분들이 알아둬야 될 건 뭐냐면 그건 다 거짓말이에요. 불가능해요. 왜냐하면 여기서 아무리 진동을 바꾼다고 해도 어때요? 이 비강이라든가 이 구조가 다르면 똑같은 소리가 나질 않아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는 안 가져왔는데 여러분이 그 주라기 파크 영화를 본 적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 중에 하나 보면은 왜 그 티라노사우루스의 무슨 이 목 화석을 가져와가지고 나중에 뭐 어떤 위기 상황에서 거기서 불어가지고 소리를 내서 이제 소리를 냈더니 뭐 래퍼들이 티라노가 나타났나 봐 하면서 다 도망가는 그런 장면이 있는 에피소드가 있어요. 그것도 또한 거짓말이에요. 예, 성대에서 아무리 똑같은 진동수를 낸다고 하더라도 예, 실제로 티라노의 이 비강이라든가 혀라든가 이빨 여기에서 나는 어떻게 보면 그 신호를 변조한다고 하는데 그 효과가 똑같지 않으면 소리가 똑같이 나질 않아요.
참고로 이 원리 있잖아요. 이 원리는 여러분이 핸드폰을 써서 통화할 때마다 이 원리를 이용해서 실제로 신호를 전송해요. 어떻게 하냐면은 여러분이 말을 하는 거는 굉장히 반복되는 점이 많아요. 어떻게 하냐면 목소리를 보면 나중에 좀 이따 또 나올 텐데 약간 주기 신호 같아요. 어떤 시간을 가지고 똑같은 신호가 좀 반복되는 게 있어요. 이렇게 잘라내면. 그래서 굉장히 쓸데없는 정보가 많이 있어요. 똑같은 정보가.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거를 여러분이 딱 전화를 하잖아요. 그러면 순간적으로 핸드폰이 여러분이 말하는 소리를 가지고 이 효과와 이 진동하는 효과와 사람 목소리에 대한 효과를 분리를 딱 해내요. 두 개를. 그다음에 두 개를 따로따로 압축을 해요. 비트 수를 줄여요. 그렇게 해서 보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여러분 어머니가 핸드폰으로 받잖아요. 그럼 걔가 어떻게 하냐면 핸드폰이 순간적으로 다시 이걸 합성해내요. 이런 원리로. 그래서 목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음성 압축할 때도 그래서 여러분의 핸드폰에서 전화로 음성을 전송할 때도 이 원리가 사용이 돼요. 예, 이걸 한번 볼까요? 예. 이렇게 사운드라는 것은 이렇게 종파라고 하나요, 이걸? 맞나요? 예, 이런 식으로 이제 진동이 일어나면 진동이 이렇게 프로퍼게이트 되는 걸 말하죠. 그래서 여기서 뭐라 그래요? 말굽새라 그러나요? 때리면은 소리가 나는 이유는 뭐예요? 이게 진동을 하죠. 이 금속 자체가 진동을 하면서 또 공기를 진동시켜서 이렇게 전파가 되는 거죠. 그러면 사람이 어떻게 들어요? 그렇게 진동이, 음압이죠. 진동이 이렇게 닿으면 여기서 이제 흔들죠. 그러면 여기 뼈가 어떻게 연결돼서 결국은 안에 있는 신경을 이렇게 자극해서 이제 내려가게 되어 있죠. 네.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 우리가 하고 싶은 게 전화기를 이제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멀리 있는 사람한테 목소리를 전하고 싶어요. 초반에는 어떻게 했었겠어요? 한번 볼까요? 요 질문 한번 답을 해봐요. 너무 간단한 문제 같은데. 누가 전화를 발명했죠? 이건 논란이 많아요. 그래서 벨이 아니고 누구고 다른 사람이고 했더니 또 이탈리아 누구가 발명했다 그래서 어디 공인으로는 누가 한 걸로 돼 있대요. 근데 알렉산더 그라함 벨이 발명한 걸로 돼 있죠. 이 사람이. 예. 그런데 다시 물어볼게요. 그럼 이 사람이 발명한 건 뭐예요? 뭘 발명했죠? 전화기를 발명했나요? 그래서 이게 이제 좀 여러분이 좀 고민을 해봐야 되는 문제인데 이게 이제 벨이 특허를 냈을 때 아마 그림을 넣어야 되거든요. 특허에는. 예, 그 그림인데 실제로 보면 전화기는 두 가지로 구성이 돼 있어요. 두 가지가 이렇게 연결이 돼 있어요. 뭐죠? 네, 마이크랑 스피커예요. 근데 여러분이 찾아보세요. 마이크랑 스피커는 전화기가 발명되기 훨씬 전에 발명이 돼 있었어요. 각각 다른 사람에 의해서. 그러니까 실제로 지금 우리가 쓰는 전화기는 벨이 발명한 식으로도 안 돼 있어요. 또. 예. 그러니까 정말 마이크랑 스피커를 이렇게 연결해 놨다고요. 사실은. 그러니까 벨은 어떻게 보면 두 개를 결합을 해서 전화기를 만든 거라고 볼 수 있어요. 개념적으로는. 예. 그러면 이제 마이크로폰은 어떻게 하는 거죠? 마이크라고 하죠. 마이크로폰은 뭘 하는 거예요? 소리의 진동을 전기신호. 그렇죠. 그러니까 소리 진동을 전기 신호로 바꾸는 거죠. 어떻게 바꿔요? 판이 흔들려서 전자기 유도. 실제로 이거는 재작년인가에 저희가 시험에 냈었어요. 그 입학 시험에 아까 그 문제들처럼 해서 냈어요. 네. 그래서 어떻게 사운드를 커런트로 전류로 바꾸느냐? 좀 전에 잘 지적을 했듯이 이제 이렇게 돼 있죠. 일반적인 건 아니지만 좀 쉬운 게 이렇게 막이 있고 전자석처럼 돼 있어가지고 막이 진동하는 게 어떻게 돼요? 이게 흔들리면은 결국 전류가 유기가 되죠. 네. 이렇게 해서 소리를 굉장히 약한 이제 전류로 바꾸죠. 거꾸로 이제 요건 넘어갑시다. 참고로 전자전기공학에서 신호라는 게 있어요. 그거를 여기 수학에 나오는 스칼라나 벡터 매트리스, 시퀀스 오브 스칼라스, 벡터스 매트리스, 펑션, 필드, 폴리노미얼 이런 걸로 막 바꿔요. 여러분이 나중에 수학에서 배우는 어떤 그런 매서메티컬 엔터티라고 하는데 그런 걸 잘 알아놓으면 여러분이 새로운 이론을 만들어낼 수도 있을지 몰라요. 굉장히 유용한. 요건 넘어갑시다. 스피커는 어떻게 돼 있어요? 거꾸로. 스피커는 이제 반대로 돼 있죠. 전류가 흐르는데 문제는 뭐냐면
약한 전류면 안 되죠. 좀 강한 전류여야죠. 강한 전류로 바꾼 다음에 그래서 증폭기가 필요해요. 강한 전류로 바꾼 다음에 여기도 똑같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코일이 감겨 있고 그 다음에 이게 막인데 이렇게 전류가 흐르면은 이 막이 떨면서 이제 소리가 나가죠. 네. 그래서 이 문제를 예전에 냈었어요. 한 해는 마이크에 대해서 설명하라고 했다. 한 해는 스피커에 대해서 설명하라고 했는데 너무 쉽다 그래가지고 올해는 좀 바꾼 거예요. 그러니까 작년에. 자,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이 와이어드 텔레폰은 굉장히 간단해요. 원리적으로는 마이크와 스피커를 서로 이렇게 교차로 붙여놓은 거예요. 멀리. 그래서 뭐 사람들이 이런 농담을 해요. 그러니까 와이어드에서 와이어리스로 갈 때 이제 뭐가 중요하냐? 그러니까 까마귀가 앉을 전선이 없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실제로는 이거죠. 여기 보면 이제 사람이 있고 이건 제가 그린 거예요. 마이크가 있으면 여기서 신호가 가서 결국 이 스피커를 울리는 건데 이게 와이어드라면 와이어리스는 여기가 끊어져 있어야죠. 그리고 이게 굉장히 멀리 있어도 되는 거죠. 이걸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잠깐 얘기를 했는데 그 얘기를 좀 이제 그림을 가지고 또 해봅시다. 그 전에 요거 한번 답해 볼래요? 오히려 가우스. 네, 요게 뭐죠, 요게? 아르키메데스. 네, 아르키메데스가 자기 무덤에다가 묘비라 그러죠. 묘비에다가 이걸 새겨달라 그랬대요.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래서 이게 뭘 뜻하는지 알아요, 혹시? 비가 1대 2대 3이라고. 1대 2대 3? 뭐 비가 얼마인지 몰라요. 하여튼 이게 무슨 뭐 아름다운 비율을 가지고 있대요, 이게. 예. 그래서 이거 새겨달라 그랬대요. 그래서 아르키메데스고 두 번째는 누굴 것 같아요? 물론 누가 정하느냐에 따라 다른 얘기인데 이거랑 관련이 있대요. 이게 뭔지 알아요? 아니에요. 더 아니에요. 저도 이번에 준비하다가 처음 알았어요. 뭐 세계 3대 수학자라고 치면은 대충 이 세 사람으로 수렴하더라고요. 이게 뭐냐면 이게 이제 오리온이에요. 오리온.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오리온이에요. 오리온이 사냥꾼이었는데 뭐 어떻게 잘못해가지고 눈이 잠깐 멀었었대요. 그래서 이 오리온이 상당히 체구가 큰 거인인데 이 사람 위에 뭐 이름 까먹었다. 캐 뭐라고 하는데 이 사람이 올라가 있고 이 사람이 알려줬대요. 이리 가라 저리 가라. 그래서 가가지고 이제 다시 뭐 시력을 회복했다고 하는데 그래서 이제 이게 소위 말하는 거인의 어깨 위에 올라서서 뭐 이런 뉴턴이에요. 그래서 두 번째가 뉴턴이래요. 뉴턴이 그 후크한테 뭐 편지를 보냈을 때 이런 말을 했대요. 내가 더 멀리 보았다면 뭐 거인의 어깨 위에 올라서서 있었기 때문일 거다. 그래서 그걸 놓고는 뭐 뉴턴이 겸손하게 한 말이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 반면에 뉴턴이랑 후크가 되게 사이가 안 좋았다고 알고 있죠, 여러분이. 그래서 너는 되게 잘 못했는데 나는 이렇게 잘한 이유가 이래서 그렇다. 거인의 어깨 위에서 나는 이렇게 봐서 그렇다. 뭐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는데 또 최근에는 찾아봤더니 뉴턴이랑 후크가 친했대요, 싸우기 전에. 그래서 이 편지를 보냈을 때는 상당히 친할 때였다고 주장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직도 썰이 있어요. 세 번째는 누굴 것 같아요? 세 번째는 이 사람이 수학의 왕자래요. 가우스, 정수론, 전자석, 전신기도 만들었대요, 이 사람. 네, 맞아요. 가우스. 네. 이 사람이 놀랍게도 굉장히 옛날 사람이 아니에요. 물론 여러분 기준으로는 굉장히 옛날 사람이겠지만. 네. 자, 이 얘기를 왜 하냐면 그 다음 페이지랑 관련이 좀 있어요. 이 사람이 누굴지 한번 맞춰보세요. 아인슈타인이 이런 말을 했대요. 그의 업적은 뉴턴 이후 가장 심원하고 풍성한 물리학의 성과다. 뉴턴은 아니겠죠. 그 다음에 연구실 벽에 뉴턴과 패러데이의 초상화와 이 사람의 사진도 걸어놨대요. 누굴 것 같아요? 맥스웰. 왜? 맞아요. 근데 여러분 너무 잘하는 것 같아요. 제가 이런 얘기 하면은 거의 답이 없거든요. 큰일이에요, 제가. 예. 맥스웰인데 이 사람이 이때 살았어요. 가우스랑 오버랩이 있죠. 예. 저는 사실 옛날에는 가우스랑 맥스웰은 저기 한 200년 정도 떨어져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같은 시대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19세기 전반에, 그러니까 이 맥스웰이 태어났을 때 정도죠. 전자기하에 있어서 뉴턴이 되겠노라고 많은 시도가 있었대요. 왜냐하면 그때 이제 뭐 각각 무슨 오만 법칙이 다 있잖아요. 전자기학 관련해서 무슨 전선에 뭐 전류가 흐르면 뭐 자기가 이렇게 생긴다는 것도 있고 뭐 오르손 법칙, 왼손 법칙 다 따로 놀고 있잖아요. 그거를 통합을 하겠다고 옛날에 뛰어들었대요. 그런데 가우스도 뛰어들었었대요, 한때. 근데 가우스는
실패한 거죠, 사실은. 네. 가우스가 실패했어요. 근데 맥스웰이 성공한 거예요. 대단한 사람이죠. 그래서 가우스 말고도 패러데이도 시도했다가 실패했고, 켈빈 알죠, 여러분? 켈빈경. 이 사람도 막 하겠다고 했다가 실패를 했대요. 네.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제 관련된 걸 찾아봤어요. The greatest physicists of all time. 그러니까 인류 역사 통틀어서 가장 위대한 물리학자들 뭐 이런 거예요. 이게 누가 정한 게 아니고 뭐 제가 찾아보니까 뭐 피직스 월드 매거진이 뉴 밀레니엄을 맞아서 그러니까 당대 100명의 리딩 사이언스 피지시스트 물리학자들한테 한번 투표를 해달라고 했대요. 그랬더니 넘버 원이 누굴 것 같아요? 여러분 생각에는 넘버 원 누구로 찍고 싶어요? 자, 그러면 한번 여러분이 종이에다 한번 쭉 써봐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탑 10 물리학자. 한번 해봐요. 네. 누굴 것 같아요? 제가 어제 적자 생존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한번 해봐요. 네. 종이가 없어요? 연필은 못 주지만 종이는 줄 수 있어요, 제가. 다 있네. 네. 메모지 없는 사람. 저요? 필요 없어요. 한번 여러분이 아는 물리학자들 중에서 여러분이 기억에 먼저 나는 사람이 여러분이 생각할 때 중요한 사람이겠죠? 한번 써보세요. 5명도 안 떠올라요? 참고로 제가 그 대학교 입시를 볼 때 면접을 하는데 면접관 앞에 딱 갔더니 면접관이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네가 알고 있는 10명의 전기공학자 이름을 대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름을 막 댔어요. 그랬더니 표정을 찌그러뜨리면서 다 물리학자들이군 뭐 이러셨어요. 여기도 몇 명 있어요. 그래서 투표를 했더니 아니나 다를까 이 사람이 넘버원이 나왔대요. 대충 여러분도 이렇게 생각했나요? 그 다음 2등은 누굴 것 같아요? 뉴턴. 오, 맞았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당대의 가장 앞서 있는 물리학자들한테 이제 편지를 보내서 투표를 해달라고 했겠죠. 그 다음은 그 다음이 맥스웰이었어요. 네. 그래서 저는 이걸 보면서 아인슈타인이 넘버 2와 3에 사진을 붙여놓고 있었군 이런 생각했어요. 네. 그 다음은 누굴 것 같아요? 한번 여러분이 뽑은 사람이 여기 몇 등쯤 있는지 한번 보세요. 닐스 보어를 4등으로 뽑았대요. 예. 저는 잘 몰라요. 왜 이 사람이 4등인지. 저는 전혀 예측을 못했어요. 하이젠베르그 이 사람 5등으로. 양자역학이죠. 갈릴레이도 있어요. 갈릴레이도 피지시스트인가? 갈릴레이는 그냥 만물 박사 아닌가요? 잘 모르겠어요. 근데 하여튼 6등이래요. 파인만이 7등으로 됐어요. 예. 굉장히 최근 사람이죠. 그 다음에 8등은 디렉이죠. 이게 뭔가 했더니 이게 8등이 2명이더라고요. 슈레딩거랑. 그럼 8등, 9등이니까 10등이 누굴 것 같아요? 자, 이제 여러분이 생각했던 사람 중에 안 나온 사람 한번 해봐요. 대봐요, 한번. 꼭 이름을 불러야지 되죠. 자, 손유상. 쓴 것 중에 안 나온 사람. 대답하기 싫어요? 네. 아니면 아까 내준 그 입시 문제를 열심히 풀고 있어요? 네, 이 사람이 이제 러터포드래요. 네. 참고로 이 러터포드는 뭐 핵 물리학의 아버지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찾아보니까. 네. 자, 잠깐 쉬었다 할까요? 너무 힘들어하는 것 같은데 쉬고 30분 정도 더 하고 끝냅시다. 네.